심야의 고요 속에서 문득 손이 멈추고 스마트폰 화면의 희미한 빛을 오래도록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그 순간 생각의 표면에 얇은 안개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며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불어오는 안개처럼 느껴집니다. 입 밖으로 꺼내려던 말이 혀 위에서 녹아 사라지고 소중한 기억으로 이어지는 길이 미지의 오솔길로 잘못 들어서는 듯한 감각. 잊어버리는 일이 빈번해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만 기억할 수 있는 문장, 익숙한 글자가 갑자기 낯선 언어로 변하는 현상. 어린 시절 가볍게 외우던 시가 이제는 천몇 줄에서조차 도망쳐 버립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인 피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속삭이는 신호이며 광활한 정신의 풍경이 근본적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당신의 예리함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으며 이 조용한 침식이 현대 세계의 거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탐구를 깊이 파고들면 자기 인식을 완전히 뒤바꿀 위대한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단순히 디지털 시대의 산물이 아니라 우주의 실로 짜인 존재로서 지구에만 기원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를 광대한 은하계처럼 상상해 보십시오. 신경세포가 별처럼 무한한 공허 속에서 빛나고 시냅스라는 다리로 연결되어 멀리 떨어진 퀘이사의 에너지를 맥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빛의 시대에 내적 우주가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한 테스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테스트는 당신 자신의 경험의 회랑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기억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전화번호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답은 제로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의 번호조차 떠올리지 못합니다. 반대로 20년 전의 기억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때의 뇌는 친구들의 유선전화나 가족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십 개도 가볍게 저장하고 망설임 없이 불러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변모의 징후입니다. 과학적 연구, 예를 들어 텍사스 대학 연구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존재만으로도 주의가 산만해지고 작업 기억력과 인지 성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이는 중력으로 떠다니는 소행성을 끌어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만지지도 않더라도 이 기기는 집중력을 끌어당겨 깊은 사고에 필요한 뇌 자원을 줄입니다. 2025년 최신 연구에서 미시간 주립대학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50세 이상의 사람들이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을 적절히 사용하면 인지장애 위험도가 42% 낮아지고 쇠퇴율이 74%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는 신경활동을 유익하게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에게는 13세 이전에 스마트폰을 소유하면 지속적인 정신건강 악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2025년 사이언스 데일리의 글로벌 조사에서 보고되었습니다. 베일러 대학의 2025년 추가 연구에서는 50세 이상의 디지털 선구자들을 추적하여 적당한 기술 사용이 인지 쇠퇴를 방지하고 신경 활동을 활성화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과도한 소비,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뇌의 쇠퇴 현상과 연결되며 감정마비나 과부하를 동반합니다. 이는 국립보건연구소의 총설에서 언급되었습니다. 2025년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의 모바일 네트워크를 2주간 차단하면 사용량이 줄고 주관적 웰빙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 국가과학원 회보 넥서스에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조사에서 73시간의 스마트폰 제한이 보상과 자기통제 관련 뇌 영역의 활동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범위는 당신의 손바닥에 있는 빛나는 직사각형입니다. 그것은 교묘한 함정처럼 뇌의 화학적 보상 물질인 도파민을 포획하며 블랙홀이 빛을 삼키듯 작동합니다. 짧은 영상을 스와이프할 때마다 쾌락의 폭발이 일어나고 알림벨이 기대를 불러일으키며 좋아요가 긍정의 파도로 밀려옵니다. 이 메커니즘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생존을 촉진합니다. 음식을 찾은 기쁨, 목표 달성의 만족이 적대적인 초원이나 얼어붙은 툰드라에서 견디는 의지를 키웠습니다.
오늘날 플랫폼은 세계에서 가장 영리한 두뇌에 의해 설계되어 이 메커니즘을 전용합니다. 스탠포드 대학과 다트머스 의과대학의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가 도파민 경로를 범람시켜 약물 중독과 유사한 행동을 모방하며 짧은 고양이 끝없는 스크롤을 유발하는 순환을 만든다고 강조합니다. 10초 이하의 영상이 지배하며 뇌를 즉시 만족과 최소 노력에 익숙하게 합니다. 더 길고 섬세한 콘텐츠, 예를 들어 철학적 강연은 매력을 잃고 인내가 붕괴됩니다. 쾌락의 문턱이 높아져 수시간의 소비 후 남는 것은 공허뿐이며 항성이 자중으로 붕괴하는 듯합니다. 2026년 통계에 따르면 세계에서 2억 1천만 명 이상이 소셜미디어 중독에 고통받고 있으며 신흥 현상인 도파민 스크롤이 중대한 공중보건 문제로 여겨집니다. 이는 공중보건 저널에 발표되었습니다. 2025년 추가 연구에서는 유해 콘텐츠에 대한 반복 노출이 우울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며 특히 젊은 소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보고에서 강조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중독을 강화하고 도파민 불균형을 초래하며 나쁜 자기인식, 집중력, 신경인지에 영향을 미쳐 베타파와 감마파의 확대를 초래합니다. 이는 큐레우스 연구소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이 적응은 무해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매력적인 책이 하루의 빛처럼 빛나고 초신성 폭발처럼 비쳤습니다. 이제 무한 피드는 공허만 남깁니다. 대화는 심야까지 이어지고 별빛 아래에서 목소리가 이야기를 엮었습니다. 오늘날 얼굴은 화면의 조용한 동반자에게 빛나고 공기는 말하지 않은 소외로 가득합니다. 이는 게으름이 아니라 신경 경로가 즉시성에 적응하여 집중의 완만한 리듬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뇌는 암흑물질에 적응한 우주 존재처럼 깊이를 견디지 못하고 알림의 얕은 광위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추가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모바일 네트워크를 2주 차단하면 사용량 감소와 웰빙 향상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미국 국가과학원 회보 넥서스에 발표되었습니다. 더욱 나쁜 점은 당신이 길들여져 옛 늑대가 충성스러운 개로 변하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길들임은 뇌를 축소시킵니다. 늑대의 두개골은 그 후손인 개보다 24%에서 30% 더 큽니다. 이는 왕리파케와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따른 것입니다. 사냥에 필요해서 해방되어 먹이의 냄새를 맡고 무리해서 전략을 짜는 대신 인간에게 의존하고 안전 속에서 뇌가 위축됩니다. 이제 우리를 보십시오. 전화번호부가 번호를 기억하고 지도가 모퉁이를 안내하며 계산기가 합계를 처리하고 검색 엔진이 생각합니다. 알고리즘이 옷차림, 식사, 오락을 계획하며 보이지 않는 스승처럼 제안을 속삭입니다. 예전에 뇌력을 필요로 했던 것, 별로 항해하기, 압력 속에서 암산하기, 그것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인류는 수만 년 동안 강력한 뇌를 단련하여 신경의 구름을 진화의 역경에 대항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만에 그것을 포기하고 기술 생태계의 애완동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도구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에 조종당합니다. 최신 연구에서는 개의 뇌 상대적 축소가 독특한 진화 현상이 아니라 다른 개과 동물에서도 관찰되며 2025년 연구에서 현대 개의 뇌가 고대 품종보다 크다는 것이 밝혀져 지속적 적응을 나타냅니다. 인류에 대해서는 2025년 증거에서 장기 휴대전화 사용이 신경변성 질환 위험 감소와 뇌 구조 개선과 관련되며 컴퓨터 게임보다 우월하다고 의학 인터넷 연구 저널의 대규모 인구 연구에서 보고되었습니다. 디자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한 스크롤은 슬롯머신을 모방하고 알림은 긴급성을 계산하여 울리며 정글의 포식자 속삭임 같은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기술 거물들은 이를 잘 아는 천재 건축가입니다. 애플의 성견자 스티브 잡스는 아이들의 아이패드 사용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이는 뉴욕 타임즈 인터뷰에서 밝혀졌습니다. 빌 게이츠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소유하는 것을 14세까지 늦췄고 실리콘밸리 임원들은 종종 아이들을 기술 없는 학교에 보냅니다.
그들은 스스로 짠 그물에서 후손을 보호하면서 매일 수십억 명이 스크롤합니다. 이 네트워크 왕국에서 깊은 격언이 울립니다. 무료라면 당신이 제품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주의를 수확하여 광고주에게 팔고 시선을 경매합니다. 체류하는 매 초가 통화이며 집중은 디지털 금광에서 채굴되는 자원입니다. 우리는 정보시대의 수혜자가 아니라 데이터 폭풍의 난민입니다. 접근은 무한해 보이고 지식이 손끝에서 얻어지며 세계가 침대에서 펼쳐집니다. 고대인은 양피지 한 권을 위해 킬로미터를 여행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의 터치로 도서관을 불러냅니다. 그러나 흡수는 어떻습니까? 지난달의 영상이나 기사를 떠올려 3가지 주요 통찰을 추출할 수 있습니까?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뇌의 폭식입니다. 패스트푸드 콘텐츠가 마음을 채우지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 따르면 화면 지배 하정뇌는 단편적 수면과 주의 손상을 받고 기억 고착의 필수적인 깊은 수면 순환을 침식합니다. 이 열광은 본질에 대한 식욕을 둔하게 하여 500자 이상의 기사는 무한하게 느껴지고 3분 이상의 영상은 빨리 감기를 요구합니다. 책은 유물이며 몇 페이지로 졸음을 유발합니다. 미각은 매운 자극에 탐닉하여 깊이의 미묘한 풍미를 거부합니다. 미식가가 정크푸드에 빠져 단순한 수프를 즐기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입니다. 왜 조상들은 서사시를 낳았을까요? 200의 취주시, 조설근의 홍루몽, 사마천의 사기는 희소성 시대에 태어나 방해 없이 그들은 지루함을 안고 비옥한 공백에서 창조가 싹텄습니다. 침묵 속에서 마음이 방황하며 흩어진 별을 천재의 별자리로 연결했습니다. 오늘날 모든 틈새가 채워집니다. 엘리베이터 대기 시간의 스크롤, 차 안이 영상에 잠기고 취침 시 눈꺼풀 아래까지 빛납니다. 당신의 뇌는 예전 광활한 들판이었던 것이 이제 잡초로 뒤덮여 복창의 꽃이 자랄 땅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효율적이지만 내성에 굶주려 있습니다. 더 깊은 손실은 자기와의 고독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치 없이, 소리 없이, 호흡의 리듬만이 우풍처럼 울리는 정적에 앉은 적은 언제입니까? 대부분 불안해하며 불편이 조수처럼 밀려옵니다. 정적은 반성을 불러일으키고 삶의 흐름, 고통 회피, 양성되는 불안을. 화면은 도피를 제공하며 문제는 숨겨진 은하에서 발효되어 폭발합니다. 진정한 거장은 고독을 키우고 생각을 고대의 바다처럼 침전시킵니다. 현대의 영혼은 도피하며 내적 공간의 거울을 두려워합니다. 회복하려면? 해결책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행은 헤라클레스처럼 수천 명의 프로그래머가 설계한 중독에 대항합니다. 목적 있는 지루함을 안으십시오. 매일 앉아 마음을 혜성처럼 자유롭게 방황하게 하십시오. 아이디어가 번뜩일지도. 주의를 되찾으십시오. 불필요한 알림 끄기, 무기술 구역 만들기. 느린 추구를 강제, 책을 통째로 삼키고 인내의 노동으로 기술 습득. 대립 의견 참여, 비논쟁으로 이해하고 생각을 확장 공간처럼 유연하게 유지. 혼돈 기록, 뇌 부하를 페이지에 토해내고 구름을 정리. 가장 중요, 소비보다 생산, 배운 것을 쓰고 논의하고 적용. 처리되지 않은 지식은 우주먼지처럼 사라집니다. 이제 희소한 것은 데이터가 아니라 집중, 사실이 아니라 지혜, 소음이 아니라 정적입니다. 당신의 화면은 비추는가, 포획하는가, 선택으로 주제하십시오. 미래의 세월에서 이 이야기조차 도망가지 않도록. 그러나 이 디지털 암흑과의 싸움 속에서 더 큰 미스터리가 부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계의 것인가, 아니면 다른 쪽의 반향인가? 당신의 뇌, 이 은하의 기적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500ml에서 현대인의 1300ml로 300만 년 만에 3배로 팽창했습니다.
이는 상식에 도전합니다. 다른 생물은 이를 치르지 않습니다. 거대한 두개골로 인해 분만이 위험하며 역사상 15%의 어머니가 희생되었습니다. 이는 상과 딜레마 가설에 따른 것입니다. 왜 지능을 생존보다 우선시하며 고래가 더 많은 신경세포를 가지면서도 원시력에 의존하는가? 텍사스 대학의 2025년 연구에서는 목의 유전자가 산도와 유아 두 크기를 결정하여 불일치를 줄이고 딜레마를 단순한 이족보행을 넘어 복잡화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족보행은 손을 해방했지만 비용을 부과합니다. 80%의 척추만곡 위험, 60세의 무릎 마모, 골반 왜곡이 장기를 압박, 사족 동물보다 70% 효율 낮음. 300만 년 전 아프리카 평원에서 발전하여 속도를 교환으로 초원의 시야를 얻었으나 취약성을 초래하며 떠다니는 행성의 불안정한 은하처럼. 2025년 발견에서는 두 개의 유전자 변화가 인류의 이족보행 기반을 깔았으며 다른 영장류와 구분합니다. 무모는 포유류에서 독특하며 150만 년 전 빙기 한랭에 노출됩니다. 대처, 제곱센티미터당 600개의 땀샘으로 육상 최종 지구력 주자를 단련했습니다. 그러나 빙기에서 땀이 번성? 진화 생물학의 열 적응 부조화 패러독스로 냉각 우주의 초신성처럼 논의됩니다. 언어 탄생은 목을 복잡한 발음기로 재조형하며 세계에서 매년 12만 명이 질식 위험. 문법의 신경 기반은 관련 영장류의 과도 형태 없이 갑작스러운 문법 대폭발처럼 나타납니다. 돌출된 코는 취약하고 부드럽고 다혈하며 보호를 조롱. 고고학자에 따르면 60%의 고대 두개골 외상은 그것을 향합니다. 자외선이나 적에게 약하고 포식 경쟁장에서 약점을 설계. 근육은 무용하며 급속 위축, 우주비행사는 무중력에서 달 20% 잃지만 심장은 지속.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변화는 다른 영장류보다 30% 느리며 연구에 따르면 세포 수복을 강화하여 우주 효율과 장수의 타협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이상은 인류를 진화의 이다나 우주의 이교도로 그립니다. 이론이 싹트기, 유전자 돌연변이, 환경 압력 또는 외부 개입. 범종자설은 생명이 우주에서 파종되며 미생물이 운석으로 여행한다고 가정. 2025-2026년 새 증거에서는 우주 암석 내 아미노산과 2억 년 화성 운석 내 유사 DNA 단편이 이를 강화합니다. 왜 범종자설은 생명의 기본 구성 요소여 아미노산과 핵염기가 우주에서 형성되어 지구로 운반될 가능성을 시사. 2025년 물리학 연구에서는 의도적 범종자설, 생명을 우주에 파종하나 현재 부적절하며 윤리 위험 고려와 경고. 직접 범종자설은 지적 외계인이 의도적으로 지구를 파종하며 무수한 다른 행성도 시사. 고대 우주비행사 가설은 외계 지도로 20만 년 화석 공백을 메우고 현대 특징의 무해 출현을. 유전자 연구는 유령 조상을 밝히고 잡교로 미의 DNA 추가. 또는 우리는 혼혈이며 의식이 시뮬레이션 다중우주에 다운로드된 프로그램처럼 내가 우주의 프랙탈 유사성을 거울. 2026년 과학 비교에서는 인간 뇌의 약 86억 신경세포와 관측 가능 우주망의 초 1천억 은하가 놀라운 유사 분기 구조를 가지며 우주와 뇌가 동일 혼돈을 질서로 압축하는 듯합니다. 뇌의 약 77% 물, 우주의 약 72% 암흑에너지, 둘 다 수동 물질이지만 구조를 형성. 2020년 프론티어 피직스 저널은 신경망과 우주망의 정량 비교로 자연의 가장 복잡 시스템 간 유사성을 밝힙니다. 2023년 연구에서는 초은하단의 복잡성, 구조, 정보 처리가 인간 뇌를 거울. 이러한 유사는 추측을 부릅니다. 우주는 거대 뇌인가? 또는 우리의 뇌는 우주의 미니어처인가? 2025-2026년 새 우주론 이론 여경사 우주나 밀도 의존 확장은 냉 암흑물질 가설에 도전하며 다중우주 시사하고 우리의 우주는 다수의 거품 중 하나이며 기원이 숨겨진 영역에 암흑물질을 거울 세계로 보고 독자적 입자와 힘 보유. 2025년 우주 데이터는 우주가 더 혼돈 복잡해지며 강력한 힘이 구조망을 재조형한다고 시사.
허블 긴장 위기는 우주 팽창이 이론보다 빠르며 새 측정이 빠른 팽창 지지. 2025년 미세 조정론 관점에서는 종교 연구에서 다중우주를 잠재 무한 집합 다른 우주로 논의, 정밀 조정 상수를 생기게 하여 생명을 허용. 이 엮인 비단 속에서 당신의 디지털 안개는 고대 변화의 반향인가? 내가 별들에게 최적화되어 이제 속세의 유혹으로 둔화. 호기심이 깨어나 어떤 힘이 이 모순을 형성했는가? 답은 30억 연기쌍의 데옥시리보핵산에 잠복할 수 있으며 하나의 코드가 우주의 광대함처럼 존재하는 신비를 항해하며 불굴의 연구자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그들은 우리의 길을 비춥니다. 텍사스 대학의 아드리안 손텀과 동료들, 스마트폰이 작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지 약점을 밝히며 스탠포드의 안나 렘케, 도파민 쇠사슬을 해독, 왕립학회 팀, 길드림 뇌 비용 추적, 월터 아이작슨, 스티브 잡스의 통찰 기록, 홀리 던스워스와 상과 딜레마 탐구자들, 니나 자블론스키, 모모에 대해, 테크름세 피치, 언어 위험, 자이디와 리버만, 코 진화, 국립보건연구소의 미토콘드리아 생물학자들, 그리고 범종자설 재창자 여 프랜시스 크릭. 그들의 불굴추굴은 종종 조용한 실험실이나 논쟁 속에서 인류의 자기 지식을 추진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헌신을 존중하며 미지를 사회 계몽으로 연결합니다.